거실 소파에 내 실크 잠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그 여자는 내가 고용한 가사도우미 희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내 향수를 뿌리고 내 옷을 입고 내 딸을 엄마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 언니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은이는 내가 더 우아하게 키워줄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 서유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죠. 내가 직접 가꾼 장미 정원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전시회 준비 어때? 남편 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항상 단정하고 신사적이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전시회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힘내. 당신이 최고야. 진우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결혼 7년 차지만 여전히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었죠. 엄마, 유치원 가기 싫어. 6살 딸 하은이가 방에서 나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은아, 오늘 미술 시간 있잖아. 엄마가 새 크레파스 사줬잖니? 정말? 그럼 갈래. 딸아이의 표정이 금방 밝아졌습니다. 나는 서울 청담동에서 플로리스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꽤 유명한 플로리스트였죠. 우리 가족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잘생긴 변호사 남편, 귀여운 딸, 성공한 커리어우먼인 나. 강남 한복판의 20억짜리 빌라에서 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스튜디오 직원 미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김 선생님이요. 가사도우미 김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셨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3년 동안 우리 집 살림을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하은이를 친손녀처럼 돌봐주셨죠. 많이 다치셨어? 다리 골절이래요. 최소석 달은 일 못하신대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주 후면 대형 전시회가 있었어요. 백화점 VIP 고객 300명을 초대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이 시기에 가사도우미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김 선생님이 사고 나셨대. 당분간 일 못하신대. 그래? 걱정이네.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 다리 골절이래요. 문제는 우리야. 전시회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새로운 도우미 구하면 되지. 그게 쉽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급하면 가사도우미 앱 써봐. 요즘 거기 괜찮다던데. 그런 데서 온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면접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다른 방법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나는 가사도우미 앱에 급구 공고를 올렸습니다. 청담동 빌라 6세 여아 1명. 주 5일 근무 급여 협의 가능. 공고를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지원자가 쏟아졌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그중 눈에 띄는 프로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수, 35세, 경력 8년,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 보유. 사진 속 여자는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강남 일대 부촌에서만 일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희수에게 면접 제안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희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진보다 더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희수입니다. 들어오세요.
희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집이 정말 아름답네요. 역시 플로리스트 댁답게 꽃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이력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강남에서만 일하셨어요? 네. 제가 이쪽 지리를 잘 알아서요. 아이 돌본 경험은 많습니다. 특히 유아 케어에 자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은이 사진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따님이세요?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아, 그럼 유치원 다니시겠네요. 혹시 유치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이 동네에서 그 나이대 아이들은 대부분 거기 다니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묘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따님 간식은 뭘 좋아하세요? 글쎄요. 과일이랑 요구르트? 딸기 요구르트요? 아니면 블루베리? 딸기요. 어떻게? 요즘 아이들 대부분 딸기 좋아하더라고요. 희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옷 사이즈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따님 110 정도 되시죠? 맞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은이 옷 사이즈까지 아는 걸까요? 제가 오래 이 일 하다 보니 눈대중으로 대충 알아요. 희수는 태연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희수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어요. 요리, 청소, 육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사장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저는 돈보다 일하는 환경이 중요해서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그럼 내일부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희수가 현관문을 나서자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괜찮은 사람 같아.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어떻게 하은이의 간식 취향을 알았을까? 옷 사이즈는? 나는 하은이 방으로 갔습니다. 유치원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하은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 키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핑크색 토끼였죠. 그 순간 희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면접 중에 희수가 물었었어요. 따님 핑크색 좋아하시죠? 토끼 캐릭터 같은 거. 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네, 맞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희수는 하은이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우리 집을 미리 조사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6살 여자아이면 대부분 핑크색 좋아하잖아. 나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새 도우미 구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30대 중반 여자. 경력도 많고 괜찮아 보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래. 당신이 편하면 됐지. 진우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안 먹어요? 먼저 먹어. 나 일 좀 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 텐데.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시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죠. 다음 날 아침 희수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부탁드려요. 희수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까지 척척 해냈어요. 하은이는 몇 시에 유치원 가요? 9시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할게요.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희수예요. 하은이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글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카레 해드릴게요.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은이가 카레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은이가 카레 좋아한다고. 아, 아까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카레 먹고 싶대요. 아, 그렇구나. 의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카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랑 놀았어. 선생님? 희수 선생님. 선생님이 내 방 정리도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셨어. 거실로 들어가니 희수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곧 저녁 드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식탁에는 카레뿐 아니라 샐러드와 된장국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여보, 왔어요? 진우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희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진우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수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뭐지? 둘이 아는 사이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점점 더 우리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원래 이 집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 셔츠 드라이클리닝 맡겨뒀어요. 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더 편해요. 희수는 남편 진우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얼음 적게, 설탕 한 스푼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진우는 희수를 피하기 바빴거든요.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희수한테 당신 커피 취향 말해줬어요? 뭐?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상하네. 희수가 정확히 알던데. 글쎄, 잘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 상황은 더 이상했습니다. 하은이가 희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하은이가 나를 보더니 희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엄마한테 와. 싫어. 선생님이랑 있을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은아. 사장님 괜찮아요. 하은이가 지금 재미있는 부분 읽고 있어요. 희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마치 이제 엄마는 나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글쎄, 아무거나. 희수 씨가 물어보래.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대. 희수가요? 응. 당신 입만 맞추고 싶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고 해요. 알았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양송이 스프.
이거 어떻게?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희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희수에게 내 음식 취향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죠? SNS에서 봤어요. 사장님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오시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희수가 내 SNS를 샅샅이 뒤진 거였습니다. 왜? 제 SNS를 보셨어요? 사장님 플로리스트로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팔로워예요. 늘 예쁘게 보고 있어요. 일견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섬뜩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희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 우리 가족에 대해 잘 알아요. 제 SNS까지 다 보고. 그냥 일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소름 끼쳐요. 진우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전시회 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희수 씨 일 잘하잖아. 남편이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그 빈자리를 희수가 메웠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아직 안 자고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은아, 왜 안 자? 선생님이랑 놀고 있어. 희수가 하은이와 불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씨, 이 시간까지 계셨어요? 네. 하은이가 엄마 기다리면서 안 자려고 해서요. 고마워요. 이제 퇴근하세요. 네. 그럼 내일 봬요. 희수가 나간 뒤 나는 하은이를 재웠습니다. 샤워를 하러 안방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이건 내 향수 냄새. 나는 프랑스 한정판 향수를 썼습니다.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비싼 향수였죠. 화장대를 확인했습니다. 향수병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썼나? 희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제 화장대 만지셨어요? 아니요. 왜요? 향수 냄새가 나서요. 아, 청소하면서 향수병 옆에 걸레가 닿았나 봐요. 죄송해요.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희수가 내 향수를 썼다는 것을. 그날 밤에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환영이 보였어요. 희수가 내 화장대에 앉아 있는 모습. 내 향수를 뿌리고 내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뛰어왔어요. 왜 그래? 저기. 희수가. 하지만 화장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이야. 희수가 화장대에. 당신 피곤한 거야. 쉬어. 남편이 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내 립스틱이 나왔어요. 거의 다 쓴 립스틱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립스틱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희수가 쓴 거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은이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엄마랑 놀자. 싫어. 선생님이랑 놀래. 엄마가 그림책 읽어줄게. 선생님이 더 잘 읽어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은아, 엄마한테 와. 하은이가 나를 밀쳤습니다. 싫어. 왜? 엄마가 싫어. 엄마 냄새 이상해.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엄마 향수 뿌리잖아. 그래서 좋아.
희수가 내 향수를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은아, 그건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예뻐.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희수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왜? 하은이가 저 대신 희수를 찾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전시회 끝나면 나아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희수가 이상해요. 증거 있어? 증거요? 희수 씨가 뭘 잘못했는데? 일 열심히 하고 하은이 잘 돌보고. 당신이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응. 당신이 못해주는 걸 희수 씨가 해주니까.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내가 질투하는 걸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희수.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희수를 봤을 때 남편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혹시 둘이 아는 사이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출근한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요.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왜 지워져 있지? 남편은 블랙박스를 잘 만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치였거든요. 그럼 누가 지운 걸까? 희소?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며칠 전 새벽 1시쯤 희수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왜? 이상했습니다. 희수는 저녁 8시면 퇴근했거든요. 더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희수가 퇴근하는 척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몰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희수가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가려는데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수가 남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희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청소하려고요. 변호사님이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거짓말. 남편은 서재 청소시킨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해예요. 희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희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었어요. 희수 때문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전시회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끝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거였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희수 감시해야겠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5시. 평소 같으면 7시는 돼야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희수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거실 소파가 보였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내 실크 잠옷을 입은 여자. 희수였습니다. 둘은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인 맛있네. 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치? 내가 아끼던 건데. 남편의 목소리. 고마워, 오빠. 오빠. 희수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희수가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서유는 눈치챈 것 같던데. 괜찮아. 내가 잘 구슬리고 있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둘이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부딪혔어요.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 나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희수가 둘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을 믿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희수는 대체 누구일까요? 휴대폰을 꺼내 희수를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았어요. 희수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넘겨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희수의 사진들이 모두 나를 흉내낸 것들이었어요. 내가 올린 카페 사진과 똑같은 앵글. 내가 입었던 옷과 비슷한 스타일. 내가 갔던 여행지. 미쳤어. 희수는 나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더 과거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4년 전. 그때부터 이미 희수는 나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왜 나를?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희수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쓴 댓글이 있었어요. 언니 또 서윤이 따라하네. 크크 집착 그만해. 서윤이 되고 싶은 거 알겠는데 좀 무섭다. 희수는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체하려는 거였어요. 나의 삶을 빼앗으려는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희수와 남편의 관계. 희수는 남편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침투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없고.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희수 어디 갔어요? 퇴근했지. 왜? 아까 당신들 보였어요. 거실에서 와인 마시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희수가 누구예요? 당신 여자죠? 진정해. 얘기하자. 얘기?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수는 내 의뢰인이었어. 거짓말. 정말이야. 법률 상담 받으러 왔었어. 그런데 잠깐 사귄 적 있어. 우리 결혼 전에. 결혼 전? 응. 아주 짧게. 한 달도 안 됐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럼 왜 희수를 가사도우미로 들인 걸 말 안 했어요?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면 오해할까봐. 오해? 지금 제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 희수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옛날에 잠깐 만난 사이일 뿐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희수가.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들 뭔가 꾸미고 있죠? 남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진정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전시회 끝나고 상담 받아보자. 상담? 정신과 상담. 당신 요즘 이상해. 남편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들이 왔습니다. 서윤 작가님, 작품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웃으며 응대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수가 거실에서 하은이와 놀고 있었어요.
사장님, 전시회 어떠셨어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희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하은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희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희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의 옛 여자라는 거. 그리고 저를 스토킹했다는 거. 스토킹? 당신 SNS 봤어요. 저를 따라하는 거 다 봤어요. 희수의 미소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뭐? 대체하는 거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대체? 네. 저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 될 거예요.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희수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전임 가사도우미 사고도 제가 만든 거예요. 뭐? 김 선생님요. 제가 계단에서 밀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살인미수. 증거 있어요? 없죠. 사고였으니까. 희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사장님이 부러웠어요. 완벽한 남편, 예쁜 딸, 성공한 커리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빼앗으려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물려받는 거죠. 미친. 희수가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보다 더 완벽한 서윤이 될게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자주 쓰던 립스틱, 향수, 액세서리. 여보, 내 목걸이 봤어요? 무슨 목걸이? 결혼 기념일에 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서재 서랍에 있을 텐데.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며칠 뒤 희수가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내 목걸이에요. 네. 이건 제 거예요. 거짓말. 남편이 준 거라고요. 사장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 거예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희수가 내 목걸이 하고 있어요. 남편이 희수의 목걸이를 봤습니다. 이거 서윤이 거 아닌데? 네. 분명히 제 거예요. 서윤아, 당신 목걸이는 안방 서랍에 있어. 확인하러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내 목걸이가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없었는데. 희수가 바꿔치기 한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약병이 나왔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희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약 아니에요? 내 약이라고요? 저 수면제 안 먹어요. 화장실에 있던 거 정리하다가 냉장고에 넣었어요. 거짓말. 저 수면제 처방받은 적 없어요. 남편에게 항의했습니다. 여보, 저 수면제 먹은 적 없어요. 희수가 조작하는 거예요. 서윤아, 당신 일주일 전에 병원 갔잖아. 네. 언제요? 당신이 불면증 있다고 병원 갔다고 했잖아. 저 그런 적 없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였어요. 여보, 나 요즘 잠이 안 와서 병원 다녀올게. 수면제 처방받을게.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 번호에서 온 거야. 희수가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믿어주세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정신과 예약하자. 응? 정신과.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기억도 안 나고 의심도 많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희수가 조작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친구들마저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너 요즘 이상하지 않니? 대학 동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SNS에 이상한 글 올리더라. 내가 언제?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내 계정에서 올라온 글이었어요. 요즘 우울해서 죽고 싶다.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다. 정신과 약 먹는데 효과 없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내 계정에서 올라온 거잖아. 해킹당한 거야. 서윤아, 너 정말 괜찮아? 친구들도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짐 싸는 거야. 왜요? 병원 가야지. 병원? 정신병원. 입원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서윤아, 당신 이상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 저 정상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남편이 문을 잠갔어요. 내일 병원 가자. 오늘은 여기서 쉬어. 여보, 문 열어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가버렸습니다. 다락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희수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내 옷을 입고 내 향수를 뿌리고 마치 이 집 주인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희수가 들어왔습니다. 잘 계세요, 사장님. 나가. 희수가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앉았어요. 걱정 마세요,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하은이는 제가 언니보다 더 우아하게 키워줄게요. 감히. 그리고 진우 오빠도 제가 더 잘 챙길게요. 언니보다 훨씬 더요. 희수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언니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미친 사람이죠. 당신이 미쳤어. 누가 믿을까요?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 말을? 희수가 웃었습니다. 언니 자리는 제가 차지할 거예요. 완벽하게요. 안 돼. 이미 늦었어요. 모두 제 편이에요. 진우 오빠도 하은이도 언니 친구들도. 희수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병원 가시면 푹 쉬세요. 저는 언니 집에서 언니 남편이랑 잘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유치원 가기 싫어. 하은아, 엄마가 예쁘게 옷 입혀줄게. 그 목소리는 희수였습니다. 진짜 엄마? 응, 엄마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수가 하은이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은아.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안 돼. 하은이를 빼앗길 순 없어.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다락방 문을 발로 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부서졌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거실에 희수가 하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내 옷을 입고 내 헤어스타일을 하고. 하은아. 하은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하은아, 엄마야. 진짜 엄마. 희수가 하은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은아, 저 사람 말 듣지 마.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응. 병원 가야 하는 사람이야. 하은아, 엄마 목소리 들어봐. 진짜 엄마잖아. 하은이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두 명의 엄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하은아, 기억나? 엄마가 내 생일날 만들어준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엄마가 크림 다 바르고 딸기로 하트 만들었잖아.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은이. 이리 와. 희수가 하은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품에 안았어요. 하은이한테 손 떼지 마. 저 아이는 제 거예요. 내 거. 내가 낳았어. 희수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낳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윤, 어떻게 나왔어? 여보, 희수 좀 봐요. 저 여자 완전히 미쳤어요. 희수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서윤이 다락방 부수고 나왔어요. 위험해요. 희수야, 저 여자 정신병원에 넣어야 해요. 빨리요.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수를 봤어요. 둘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메이크업. 희수가 완벽하게 나를 복제한 거였습니다. 희수, 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진짜는 저예요. 무슨 소리야? 서윤이는 가짜예요. 저를 따라한 거예요. 희수야, 정신 차려. 오빠. 희수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자고요. 서윤 없애고 제가 서윤이 되는 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계획? 오빠가 그랬잖아요. 서윤 제거하고 저랑 다시 시작하자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희수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그랬잖아요. 희수야, 나는 내가 서윤이 친구인 줄 알았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지. 뭐? 나도 놀랐습니다. 희수가 연락 왔어. 서윤이 우울증 있는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거짓말.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랑 저랑 사귄 거 서윤이 알잖아요. 우리 사귄 적 없어. 법률 상담 한 번 해준 게 전부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희수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였습니다. 안 돼. 안 돼. 희수가 무너졌습니다. 제 계획이 완벽했는데. 희수 씨, 당신 뭐 한 거예요?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희수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완벽한 서윤이 되려고 했죠.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저도 서윤처럼 살 자격 있어요. 희수가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내 거였어. 남편도 딸도 완벽한 삶도. 남편이 희수를 막았습니다. 희수 씨, 진정해요. 비켜요. 희수가 남편을 밀쳤어요. 내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가위였습니다. 당신만 없으면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희수가 멈칫했어요. 그 틈에 남편이 희수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 희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녹화 중이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당신이 한 짓 전부. 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됐어요. 경찰한테도 보냈고요. 안 돼. 얼마 뒤 경찰이 왔습니다. 희수를 연행해 갔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희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서윤처럼.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몰랐어. 당신도 속은 거예요? 응. 희수가 당신 친구라고 했어. 당신이 힘들어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남편이 나를 안았습니다. 하은이도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뒤 희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희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희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서윤 씨는 모든 걸 가졌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성공한 커리어.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남의 인생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희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윤 씨만 행복해요? 저는 안 돼요? 피고인은 가사도우미 김 씨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했으며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제 인생이에요. 서윤 씨의 구두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희수가 훔치려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삶 그 자체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희수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삶의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인생을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삶은 서서히 평온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가사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정원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튤립, 수국. 손수 심고 가꿨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은이가 작은 삽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리 와.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여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당신 말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희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도 서윤 씨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원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잡초였어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뿌리째 뽑혔어요. 엄마 힘세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만개했어요.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희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탐내는 누군가가. 엄마, 이 꽃 예뻐. 응, 예뻐. 하은이가 꺾은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가시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아야.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치료해 줄게. 하은이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엄마, 장미는 왜 가시가 있어? 자기를 지키려고. 지키려고. 응. 예쁜 건 지켜야 하니까. 나도 그래야 했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야 했어요. 다시는 희수 같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오늘 저녁 맛있다.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 최고. 남편도 웃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 나도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답지만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사람.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엄마, 내일도 정원 갔고. 응. 같이 할래? 좋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시 찾은 나의 정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공간. 거기서 나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